저는 그 정상균이에요. 호적으로 42년생이고, 그래서 그 60년도에 공채로 여기 입사해서 목포공장에서 74년까지 근무하고 다시 포항공장으로 87년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목포공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서 그 87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그 호남비료 거기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1년이 공기가 늦어졌어요. 근데 마침 이 조선내화가 독일에서 이제 최신식 기린이죠. 그걸 도입한다고 그래서 일제 공채 필기시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 경쟁이 상당히 심했어요. 시험도 그 프린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제 흑판에다 프린트면 이제 문제가 셀 수 있다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00점 맞았다는 것은 모르지. 모르는데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그 이걸주 상무이사라고 계셨어요. 그 양반이 얘가 성적이 제일 좋은가 그러고 물어봐서 다 알았어. 나중에서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걸 알았어. 예. 그런데 이제 그 필기심 할 때 직접 우리 그때는 이제 회장이 아니고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그 테이블 위에 한 중심에 앉아서 그 위에다가 회전 의자,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천으로 만든 회전 의자, 요즘 같은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든 거, 그걸 빙빙 돌으시면서 직접 그 시험 감독을 하신 분이 회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이신 분이요. 예, 회장님. 헤라키른이 그 이제 자재 이것은 그 60년부터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키르는 양공은 이제 61년도인데 그 전부터 이제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국인을 나는 그 처음 봤지. 미스터 퀴니로 키도 크고 미남이고. 근데 29살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베를린 공대 출신이면 베를린 공대 명문이잖아요,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 30 되겠죠. 그 자기 나이로 이제 29인데 그 사람이 혼자 와서 이 공사를 이 기초공사나 이건 이제 다 해놨는데 충로공사, 이거 쌓는 걸 충로라고 그러거든요. 충로공사 거기에 따른 전기, 거기에 따른 기계, 부속 좀 있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불을 떼서 조업을 하는 온도를 1300 이상까지 올리는 그런 작업, 모든 것을 혼자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우수성, 국민 우수성, 그 다음에 근면성, 이런 것을 내가 새삼스레 느꼈고, 특히 근면성은 뭐냐면은 그 미스터 퀴닉이 이제 잠깐 신문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 발을 딱 얹고 이게 뭘 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발을 보니까는 그 안전한데 우리 안전하니까 올라온 것이잖아요. 근데 독일 안전하는 여기 안 올라오고 이만 이렇게 단화식이야. 근데 바닥이 보이는데 철판이 다 보여. 철판이 다 달아가지고 안에 철판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독일에서 여기까지 올 적에는 신발이 헐었으면 안 가져와야 되니 새거 사서 신고 와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신고 끝날 때까지 신었어. 그래서 이제 독일 기술자가 오기로 초청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신역 일본 집 지금 저쪽 보면 있어요. 일본 집을 수리를 해서 세면 그러니까 입식 부엌 같은 것도 그냥 그 부엌이 아니고 요리사가 아니라 와서 했는데 자변기를 이제 놓은 거예요. 자변기. 우리도 그 전에는 그 독신역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뒤에서 하숙도 이제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때 이제 우리도 독신역으로 방에 마련돼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스터 퀴니오고 여기 저 충노했던 김강보 그 양반하고 그다음 기계 담당했던 김문규 씨라고 그다음에 그 건설 담당했던 강봉진 교수 그분들로 이제 4명 있고 우리도 별도로 있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막 들어왔을 때는 지금 부사장으로 은퇴하신 김은태 공장장이라고, 그때는 과장이었어. 그 양반이 이제 제조 생산 주임이었고, 그 양반 밑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샘플도 만들고 해가지고, 또 내화도 시험이라고 해서 있어요. 원료가 몇 도까지 견디는지, 제기를 꼽아서 가스를 넣어서 그 시험을, 주로 내가 그 시험을 많이 했어. 거기서 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계량도 하고, 성형계량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68년대 포항제철이 설립이 됐을게요. 그것이 뭐는. 그래가지고 74년도에 우리가 포항공장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신화가 백년화라고 품천 백년화라고 기술 조립을 했죠.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1차로 연수를 이제 연화를 만들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시험 계통이 하나 하고, 소송 담당 사람 3사람이 이제 가게 돼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한 달인가를 놔두고 이제 가라고 그렇게 통보가 가서, 시간이 없다니까.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솔자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하고 나서 다시 등록을 했는데, 진도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가야 돼, 한다 그러면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라디오를 하나를 좋은 걸, 얼랑 갔다 온 사람 가져온 소니 라디오를 하나 샀어. 보통 라디오는 안 들리니까. 그때문에 그것도 잘 안 들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녁에 NHK 쪽에다 맞춰가지고 이제 듣는 것은 뭐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학 노트를 일등을 사가지고 단어를 계속 쭉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죠. 단어 공부를. 왜냐하면은 미국 영어하고 틀려서 어순이 우리하고 또 가까워, 일본은. 그래서 좀 배우기가 쉬운데, 그래서 단어를 엄청 외우고 밤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 제가 공부를. 우리가 제철 포항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인천 제철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용광로에서 광석을 내서 쇠를 빼는 기술은 하나도 없었지.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은 우리가 74년도에 세웠으니까 내화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서예요. 소모품이요, 내화품이. 그 전에는 미미했지요, 생산량이. 내화물 양산이 국내적으로도 그러고. 근데 포항제철 생기면서 아주 급속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화물 산업이 철강 산업과 함께 성장한 겁니다. 지금도 자면서 맨 꿈꿔요. 회사 꿈꿔요. 우리 명예회장님 강산 쪽에 상금 붙였을 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왔을 때 같이 어려웠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상사들 또 다른 사람, 우리 회장이나 말고 거기하고 어떤 트러블 관계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요즘에 꿈에 나와. 거의 꿈꿔요. 다른 꿈 아니고 회사 꿈. 그래서 다른 거 옆에 볼 시간도 없이 나는 여기만 열정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요. 더 좋은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생을 다 여기서 바쳤고,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이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장가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죠. 왜냐면 전부, 나는 그 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을 바친 것이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그만큼 키워준 것이고, 이게 상부상조한 것이죠. 저는 유년 시절에 18, 64년도 봄에 처음 입사해서 72살에 조선내화에
퇴임을 했습니다. 54년 동안 참 모든 일도 재밌게 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참 보람 있게 일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운동 성우회 회장님하고 인연이 된 것은 내가 유년 시절에 그때 18살 되던 해에 우리 성우회 회장님께서 처가마을이 해남이에요. 그래 해남에 오셔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저희 얘기를 듣고 회장님 처남분이 나를 데리러 이렇게 와서 그 회장님 처갓집에 가서 처음에 상명이 됐죠. 만나 뵙고 인사드렸더니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목포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때 시골에서는 목포로 올라오면은 나룻배를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한나절에 걸려요. 내가 대개 근무할 때입니다. 회장님이 저녁에 들어오시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신데 봐야 나도 자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오시면서 손에다 이렇게 뭐를 들고 오셨어. 본께는 춥자 하나 내 이놈 하나 사왔다 입어라. 사갖고 그놈을 주시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 고마움은 내가 시골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따뜻한 내일을 한 번을 못 얻어 입어봤거든. 그래서 저 아랫방으로 가서 다 입어본 게 따뜻하니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 우리 회장님을 어떻게 해서 이런 어르신을 내가 만나 뵀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애기들 3남매 좀 남 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 보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이 어르신 만나갖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어려서는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뎌내면은 장래가 더 촉망되니까 견디고 잘 이겨내라.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지람도 들을 때는 듣고 칭찬도 들을 때는 듣고 했는데 그렇게 쭉 이 양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를 유심히 또 보고 그러더니 너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로 가서도 근무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니까 공부해라. 제가 그때 회사로 경비실로 입사를 했죠. 그때는 경비실이라기도 월급제예요. 그러니까 현장 일하는 데는 일당제고 또 임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그 큰 은혜지요. 이제 못 들어가 아무나.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관리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니까 나를 발령을 내놨다고요. 그래서 수의실에서 관리직 5급 자재관리과로 나도 몰랐어요. 이 박재수가 오늘부로 경비실에서 자재관리과로 승진해가지고 보직 이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제일로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자재관리과로 와서 일을 해보니까 내 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조선야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화백도를 그때는 포장을 어찌하면 새내기 있어요. 볏짚으로 이렇게 새내기 꼭 기계로 까고 그 새집으로 이 여자들이 문구 포장한 사람들이 하조한 사람인데 문구예요. 이렇게 한 다발씩 문구갖고 목포역으로 실어내. 화물차로 실어내갖고 목포역에서 화차에서 실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전부 마무리 여기서 실어 보낸 거 제대로 실어졌는가 뭐하고 또 하차 배정도 목포역에 가서 받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을 없애보고 나 혼자 다 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1인 2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내 노력으로 해서 보답을 하고 그랬는데 나를 구매로 발령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구매 담당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승진도 하고 또 이제 노사 문제가 있으니까 또 노무 담당 또 대리로 승진해서 또 거기서 쭉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선레아 목포 공장에서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경비서부터
또 자재관리, 구매, 총무, 비서업무 이게 쭉 이런 일을 두루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이렇게 경험을 쌓습니다. 예. 그 목포해가 행남산, 조선내야, 보혜, 남양어망, 호남제부 이런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회장님이 별로 하고 싶은 건 자기 사업 욕심도 있지만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월급도 많이 주고 더 못하게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시 회갑이 70년도, 71년도 아마 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임시 조회를 붙이더만요. 딱 전부 모였는데 우리 종사원들, 직원들 지금 다 어렵게 사니라고 애기들 가르치는데 못함께 우리가 회사가 지금 마치 이제 성장해가고 있으니까 우선 1차로 수혜 제한 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가 일체 부담해서 이렇게 가르쳐간다. 그러면서 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발전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되면은 대학 장학까지도 생각을 해보란다. 그런 게 현장 사람들이 눈물바람이 있어요. 자식들은 못 가르치거든. 돈이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 아들네 집에 있다가 이제 병원 생활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너무 가까이서 이제 모셨던 분이라 보고 싶은 게 이제 서울로 갔지. 우리 명예대 사모님이 아버님 목포 재수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끄덕끄덕해. 거기서 알고 계신다고 왔냐 그 말이에요. 이제 눈물이 팍 돌아버리잖아요. 이제 참 목포 공장에 그렇게 몸담았던 회사가 문을 닫힌다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정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마치 서울에 회의를 한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IMF 와갖고 막 구조조정할 판입니다. 그냥 문을 닫혔는데 참 동네 공장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참 조선내야가 있을 때는 뭐는 문 닫힌다 하니까 거기서 그 먹고 주변에서 장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산에 가도 영어를 이렇게 단어를 외워요. 그러지만 자꾸 하면은 담아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학업시간에 열심히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그 이할 회장님 네 분이 여기를 오셨어. 그래서 인사하고 요즘 뭐든가 해서 회장님 나 이래저래서 영어 공부 좀 하러 다닌다갖고 좀 하고 그러면은 내가 공장 완공되면은 이제 좀 다른 것도 뭐지만 나 이상 더 회사 움직이고 말고 다 한디 좀 뭐다 함께 또 외국인들도 오고 나면은 잘은 못하지만 좀 못하게 해갖고 그때 무료로 내가 가이드라도 하게. 조선내야는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좀 상징적인 그런 회사고 또 조선내야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내야가 더 앞으로 좀 발전이 되어서 조선내야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이상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1978년 조선내야 보험장에 입사한 21년 동안 근무한 박대현입니다. 제가 되게 화학 전공을 해가지고 군대 갔다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전장이나 도자기 쪽은 크게 막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조선내야는 앞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포항제철 모든 건설이 철강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철이 발전하게 되면은 더불어서 내화물도 크게 발전함으로써 비전이 있다 싶어가지고 조선내야에 입사하게 된 동기입니다. 조선내야는 무기재료로 주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제 점토, 납석 이게 지금 내화물은 말 그대로 물에 강한 벽돌을 만드는 공정인데 이 광물이 몇 도에서 녹는가 내화도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물을 받아들인가, 흡수할 수 있는가, 흡수율, 기공률 모든 조사를 해요. 시험 해가지고 그 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기초 시험을 많이 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시작 검토하고 그날 할 일 메모했던 것을 갖다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해서 업무를 보고, 점심 식사는 사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오후 업무가 시작돼가지고 5시면은 종료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목포공장은 주변에가 시 도로가 이렇게 다 뚫려가지고 좀 근무하는 데는 좀 자유스러웠어요. 뭐 이제 현장 사원들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회사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생활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들 했어요. 저희들은 기술 파티에서 1년에 한 번씩 포항에서 기술 발표대를 해요. 자기가 개발했던 것을 갖다가 발표하는데, 보통 한 막 3, 40건, 주로 이제 목포는 1건 아니면 2건 1년에, 포항 이제 그쪽이가 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포항에서 기술 회의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기술 발표대 하고, 또 제가 저기 기술 업무 보면서 또 업무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또 업무 회의도 광양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업무 회의도 하고, 그래도 가는데 재밌죠. 옛날 이제 직장 동료들 같이 얼굴 보고 또 대포 하나씩 하는 것도 추억으로. 그때가 79년도 KS 획득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마을금고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KS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저기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공업진흥청 거기서 저기 검사를 해야 돼. 거기에 합격돼야 케이스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케이스를 획득을 하게 됐었어요. 제품을 납품해가지고 아무 탈이 없었을 때는 참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불량으로 인해서 또 그쪽에서 아마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량이 발생되면은 크레임이 걸려왔을 때, 또 현장까지 가서 전부 다 조사해서 원인 분석해서 완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해주고,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생산해서 또 납품하고,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불량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뒀었죠. 목포공장 근무는 전부 다 이제 목포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동문도 많고,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는 처우 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낚시, 등산, 뭐 테니스 할 때 전부 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아마 회사 직원들 간에 화합해서 아마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뭐 보험장 직원들이 저녁에 가면은 피로 회복제 해가지고 술 한 잔씩 마시는데, 돈이 없어도 조선내야 사복만 입고 가면은 다 예상해주고, 그만큼 신뢰를 갖고 있는 조선내야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때가 97년 IMF 이후로 회사 목포공장을 문 닫게 됐는데, 그때 당시 현장 사원들이 한 30명 정도 모임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한 16명. 회사 창립 기념일이 15일 때문에 매월 15일 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회식 차원에서 이쪽 주위로 많이 와요. 오다 보면서 회사를 보면은 가위가 깊죠. 깊은데 가슴 아픈 것이 앙상하게 남은 회사, 그거 보면은 좀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 다시 복원한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죠. 회사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복지 측면이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뭐 자녀들 다 대학까지 다 보내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선야는 자부심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포 지역에서도 아마 제일 큰 기업이 있었고 어디 가든지 조선야만큼은 내가 근무했다고 긍지 갖고 근무했었고 자부심을 갖고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문화재 이거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